그러니까 고영환 네. 씨가 사실은 그 외교관 탈북, 고위 탈북자죠. 외교관 탈북자 1호인 셈인데 91년 9월인가요? 그때 이제 넘어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네. 근데 그 뒤로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다가 없다가 네. 2013년 3월쯤에 동아 TV에 나타나서 콩고 주재 그때 외교관 네. 참사관인가 이렇게 이제 근무할 당시에 82년에 아프리카 가봉에서도 한번 버마 사건 같은 사건이 있을 뻔했는데 우리가 기획을 했었다. 네, 기획했었는데 자기가 그때 그 암살자들을 데리고 가봉에 갔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인 83년에 버마에서 일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 라는 얘기를 2013년에 와서야 막 드러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는 시간인데 10년이 아니고요. 그렇죠. 10몇 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91년이 왔으니까 10한 4, 5년 되는 시점에. 네, 저희 왈가왈부 시간입니다. 오늘 화면에 특별한 분 보이시죠? 네, 저희 자세한 소식은 또 내용은 또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저희 왈가왈부 저는 진행을 맡은 커투입니다. 네, 홍광철입니다. 네, 강진욱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 귀한 소식을 전해주실 강진욱 선생님 제가 좀 소개시켜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합뉴스 동북아센터에 계세요. 네. 그리고 오시기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듣긴 했는데 연합뉴스에 상당히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연합뉴스에 계시면서 지금 이제 북쪽에 저희가 왈가왈부기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 쪽 소식을 조금 여쭤보려고 지금 모셨는데 이쪽에 이제 계속 오래 일을 하셨고 지금 연합뉴스에 들어가신 게 한 94년도쯤? 네, 94년에 그 전에 다른 곳에서 한 4년 3개월 있다가요. 네. 그 94년 3월에 이제 연합뉴스로 와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 외신부도 가고 뭐 북한부도 가고 여기 가셨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강 기자님의 포인트는 북한 관련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정세 이쪽이라고 봐도 될까요? 뭐 제 관심사가 이제 거기 있다고 봐야 되겠죠. 회사에선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요. 아니 무슨 말씀을?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강진욱 이렇게 치시면 진실의 길인가요? 네, 진실의 길. 네, 맞죠? poweroftruth.net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거기 이제 검색창에 강진욱 치시면 좀 새로 올리시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같은 우리 진보 언론 쪽에서도 또 조금 시각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도 좀 쓴소리도 하시고 내 생각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몇 달 전에 강 선생님 모시고 버마 아웅산 사건 대해서 조금 한번 나눠보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쓰신 책을 한번 사서 읽었어요. 근데 벌써 읽은 지도 좀 오래됐고 근데 이 책이 나온 게 언제죠? 2017년 6월 10일 날짜로 나왔고요. 네. 지금 다시 뭐 또 증보판이나 조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증보판을 내고 싶었는데 1쇄 찍은 것들이 빨리 팔리질 않아서 소진이 안 돼서 지금 찍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야 이거 팔려야 되는데 책 제목이 지금 가면서 책 제목이 1983 버마네요. 네, 1983 버마 2017년 저자는 강진욱 님이고요. 제가 이제 서두에 연합뉴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오늘 전해드릴 메시지는 또 메신저 누가 전달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섞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가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1983년 10월 9일 버마 아웅산 묘지에서 있었던 폭탄 테러 사건이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다르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혹자는 미제 사건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일단 조금 발제를 부탁드릴까요? 강 기자님? 네, 네. 그러니까 아웅산 묘지는 아니고 묘소라고 이제 묘소요? 죄송합니다. 네, 묘소. 그 아웅산 묘소는 버마에서 가장 성지 비슷한 우리로 말하면 이제 현충원. 네, 뭐 일본으로 말하면 야스쿠니 신사쯤 되는. 네, 뭐 미국으로 말하면 엘링턴 국립묘지쯤 되는 곳인데요. 네. 그 성지, 이게 외국 국빈들이 방문하게 되면 반드시 뭐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특히. 네. 그곳에 반드시 헌화를 해서 거기는 이제 아웅산 독립 영웅이라는 지금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죠. 그렇죠. 아웅산 저희가 좀 귀에 익은 것 같아요. 예, 아웅산 장군을 비롯한 독립 영웅들이 이제
뭐 이제 그 안장돼 있는 안장돼 네.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고요. 네. 안장돼 있는 곳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국빈들이 반드시 거기서 이제 헌화를 하게 돼 있는 곳인데 네. 그곳에서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당시 1983년에 네. 그 장차관들을 데리고 이제 방문해서 첫 헌화식을 갖는 중에 폭탄이 터져서 네. 그 우리 저 장차관 4명을 포함한 17명이 이제 폭살 당하고 네. 또 범하인들도 4명이 또 죽었습니다. 네. 총 21명이 이제 그 폭살 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네. 벌어지자마자 이제 당시 대통령 전두환은 국외 소행이다라고 자기는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건 국외 소행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때 우리가 이제 북한을 북괴 괴뢰 정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는 예 네. 그렇게 북한이란 말도 간혹 썼는데 대체로 북괴라고 이제 호칭을 그렇게 써버렸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제 지금까지도 북한의 소행인 것처럼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지금 이제 거기에 좀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의문을 갖고 이제 보기 시작해서 저 네.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거는 뭐 의문 정도가 아니고 의문을 넘어서서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서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이제 이건 전두환 정권과 당시 전두환 정권을 만들었던 그 미국의 합작품이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요. 네. 예. 대한민국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미국 CIA가 붙는다면 못할 것도 없다.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진행할 이런 음모를 이런 참극을 진행할 만한 이해관계도 걸려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한국과 버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웅산 묘소라는 것은 버마에서는 아주 성지로 여겨지는 곳인데 네. 외국 국빈이 와서 헌화식을 하는 곳에 경호 인력이 배치가 안 돼서 제3국 테러리스트가 와서 폭탄을 설치했다 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버마가 전두환 아니면 정말 북한의 테러라면 네. 버마와 북한이 짜지 않고는 네. 협작을 하지 않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요거 시간적으로 조금 보면 10월 9일 날 요 사건이 나고 바로 이제 버마 정부에서 발표한 게 그러니까 요 테러범은 코리안이다. 요게 상징하는 의미가 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 9일 날 사건이 일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바로 그 다음 날 전두환 정권에서는 그 진상조사단이라는 팀이 갑니다. 14명으로 구성이 돼서 안기부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준비나 한 것처럼. 거의 준비했다고 봐야죠. 네. 거의 준비했다 움직이는 것인데 그 준비했다 움직이는 얘기는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진상조사단장이 박세직 안기부 2차장이었거든요. 해외 담당 차장. 근데 박세직 당시 차장 안기부 2차장은 사건 나던 시각에 네. 안기부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하고 함께 있었냐면 네. CIA 서울 지부장. 네.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사람하고 또 보안사령관 박준병 네. 이렇게 셋이서 테니스 코트에서 앉아 있다가 네. 긴급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책을 준비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준비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서 버마 정부하고 이제 뭐 합동 조사를 하네. 이제 버마 정부는 그러지 싫다. 우리는 단독 조사하겠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일이 진행이 되다가 네. 10월 17일 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마 정부는 코리안이 범인이다. 남도 북도 특정할 수가 없다는 의미로서 코리안이 범인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상당히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때 그 상황에서는 버마 정부도 이걸 북한의 소행이다, 남한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할 계제가 안 됐던 거죠. 왜 그랬냐면 그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테러리스트가 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나는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영등포에 살고 있고 어머니와 영등포에 살고 있다. 서울 성북국민학교를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강민철인가요? 예, 가명이 강민철이고 본명은 강영철인데요. 강영철. 예, 네. 강민철이라고 그러니까 강민철을 또 뭐 찾으니까 없더라 뭐 이랬는데 가명을 썼으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강민철을 찾아보니 그런 뭐 영등포에 살고 거기 성북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강민철 처음에 얘기할 때는 성북초등학교 나왔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를 다니고 있다 뭐 이랬던 진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이 좀 그 맥락이 안 닿긴 한데
그래 놓으니까 또 서울대 뭐 재학생 졸업생들을 다 뒤져보니 강민철이 몇 명 나왔는데 다 아니더라. 사실은 강민철이 아니라 강영철로 찾았으면 또 모르는 거죠. 뭐 서울대 학생이 아니더라도 성북국민학교 아마 그 졸업생 명부를 뒤지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범하 정부로서도 이제 북한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라도 전두환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진상조사단을 보내는 무슨 특사를 파견하니 이래가지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가서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그 정리하려고 그랬었던 거죠.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려고. 그랬는데 범하 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고 바로 지금 범인이 얘기하는 게 서울에서 왔다고 얘기한다. 그러니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남측 그 현지 대사관 직원들이나 남측에서 갔던 진상조사단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10월 17일 날 그렇게 중간조사 발표하자마자 북한이 했다고 안 하고 이제 코리안이 범인이라 그러니 전두환 정권에서는 화들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안기부 성용욱 국장하고 한철원 과장이 긴급하게 또 범하러 날아갑니다. 바로. 예, 그래서 진상조사단에 합류를 하는데 진상조사단이 14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얘기인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91년도인가요? 버마에서 유엔의 정식 조사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이게 들어 있습니다. 2명이 합류돼서 16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거기 또 들어갔던 사람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과 과장이라는 직함의 그 두 사람이라고 밝혀진 건 또 다른 계제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요. 또 나중에.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조각조각 모으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진 거죠. 이거를 쭉 이제 기자님이 조사하시다. 그리고 이 송영욱인가요? 한철음인가? 이 사람이 저기 칼기 858기 폭파 사건 김현희 신병을 인수한 사람이라고. 한철음 과장인데요. 한철음 과장. 한철음 과장이라는 이름은 확인이 된 바는 없고요. 네. 단지 전두환이 쓴 회고록에 한모 과장을 보내서 김현희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회고록에서조차도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한모 과장. 그러니까 자기 대공수사국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한철원 과장이 아니겠는가 저는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 사진도 어렵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본명이 확인이 안 된 상태라서 제가 확인은 찾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983년 10월 9일 날 아웅산 묘소에서 폭파 사건이 있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과연 이거를 누가 일으켰느냐? 대한민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단정짓고 버마 정부의 어떤 이런저런 친소 관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소행이라고 단정짓고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다 그래요. 남한 반체제 인사들의 획책이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든지 어쨌든 코리안인 건 맞다. 그죠? 코리안인데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소위 말해서 여기 북파공작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한에서 훈련시켜서 우리가 북한의 주석궁을 폭파하겠다 이런 북파공작원들을 지금 북한 공작원인 것처럼 해서 폭파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쭉 자료조사에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그때 이후로 지금 우리 강 기자님이 쓰신 1983 버마 외에도 박찬석 기자죠. 이 사람은 당시 현재 기자, 아웅산 다시 보기, 슬픔을 가슴에 묻고, 이건 이범석 외무장관 부인, 라종일 당시 DJ 정부에서도 활동했던 라종일 씨의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밀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3명의 잡힌 테러리스트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최병호의 그들은 왜 순국해야 됐는가, 아마 최근에는 이제 이 글을 보시고 또 많이 반박글을 진리의 길에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강철님이 너무 심심하신 것 같으니까 요 강민철하고 또 그 외에 한 2명 정도, 3명이 지금 북파공작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요거와 겹붙여서 강철님이 보실 때 이 북한에서 이 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이라든지 전후 맥락 같은 건 혹시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북에서는 김일성 주석이죠. 네. 김일성 주석이 지로는 그랬던 겁니다. 테러로는 나라 민족을 구하지 못한다. 테러로. 네. 그러니까 항일 무장투쟁 시기부터. 네, 그때부터 그랬고요. 박정희를 죽이면 또 다른 박정희가 올라탄다고.
전두환을 암살한다고 한들 예, 또 다른 전두환이 대한민국의 생깁니다.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북의 입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면 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죽는다고 해서 네.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또 다른 전두환이 서는 또 다른 그 군사 독재 정권이 또 서는 겁니다. 신군부가 네. 이제 정권을 잡고 있을 시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 행동들은 벌리지 않는다는 거죠. 전두환 하나. 근데 그게 결국은 이렇게 김일성 주석이 자기 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김일성 주석은 신과 같은 존재고 김일성 주석이 그 말은 교시라고 하고 있고 무조건 지킵니다. 상당히 무게가 있죠. 네. 그런데 그걸 김일성 주석이 그 지론을 어기고 그런 일을 벌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시죠. 김주석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이제 이거를 북의 소행이라고 억지로 주장을 해야 되는 그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예, 그렇겠죠. 그런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는 이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김주석이 한 게 아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이제 김정일 총비서가 아버지 몰래 부칠 몰래 일을 추진했다. 그래서 일을 벌려놓고 나중에 잡아떼자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황장애비를 거명한다든가 고영환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 얘기를 또 조갑재 씨가 퍼뜨리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말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면 황장애비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사상이론 담당한 비서였거든요. 네. 아, 주로 근데- 사상 담당.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야가 완전히 다른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장애비는- 용어로 쓰면 대남 사업인데. 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남한도 같을 겁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그 어떤 사건에 대한 국정원 국정원의 안보에 관한 그런 그렇죠. 보고를 받는다 하게 되면 그 자리에 그러면 문체부 장관 같은 거 그거 참가시키겠습니까? 국무총리나 경제기획원 장관이 끝발이 아무리 좋다 한들 이거는 국정원장과 독대해서 우리로 치면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죠. 그 똑같은 겁니다. 황장엽은 전혀 이게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황장엽이 그런 자리에 갔다는 건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북쪽에 보게 되면 북쪽에서 회의할 때면 그러지 않습니까? 보일꾼들이라면 보일꾼들과 한다마, 그다음 경제부문 일꾼들과 한다마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제관리부문 일꾼들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고 거기에 황장엽을 참가 안 시킨다는 거죠. 황장엽 씨는 어떻게 보면 사상 무슨 일꾼 네. 이렇겠네요. 사상 이론이니까 그건 사상부문 일꾼들하고 담화할 때 그때 황장엽이 참가하는 거지. 이런 데는 참가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갑재 씨가 하는 얘기 중에는 황장엽, 허담, 김용순, 김정일 총비서, 또 김일성 주석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뜨렸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국제사회 남한에서 그 황장엽이를 이렇게 큰 사람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장엽이는 북에서 계시나마시라는 사람입니다. 예? 황장엽이는 북한 사람 황장엽이 이게 도망쳐 왔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인민군에서 그랬거든요. 세상 끝이라 따라가서 우리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뭐라 말했는지 아십니까? 놔두라고. 이제 인생 말년을 네.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걸 이제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배신자의 몰라가 어떻게 되는가. 황장엽이 여기 와서 그다음에 처참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끝에가 좀 안 네, 좋죠. 안 좋게 결국은 목욕탕에서 죽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는 구상공 할 때거든요. 96년, 97년 때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겁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홍광도 씨가 지금 막 말년 얘기를 해서 또 얼핏 떠오르는 게 황장엽이가 이 아웅산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 마지막 증언이 2010년 6월 30일 날 증언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욕탕에서 심장마비로 죽거든요. 예. 죽고 나서 조갑재 씨가 황장엽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그거 이제 그러니까 6월 물론 이제 그 비슷한 얘기가 돌긴 했어요. 6월 30일 날 무슨 논리학이라는 황장엽 씨가 쓴 책을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네. 거기 이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리도 뭐 참석하고 이런 사진도 있는데 네.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자부지간 한 것처럼 글이 나왔고 데일리 NK라는 데일리 NK가 어떤 인터넷 매체냐면 미국의 NED라고 하는 민주주의 재단이라고 하는 네, 이 네. 반북 심리전 조직인 거죠. 네. 이 조직에서 자금을 대서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상한 글을 하나 만든 거예요. 황장엽 씨가 그 강연장에서 뭐라고 말을 했다. 처음 기사를 썼을 땐 그런 기사가 없었어요. 그 2010년 6월 30일 날 행사가 있었고 2010년 7월 1일자 기사가 나오는데 첫 보도엔 그런 말이 없었다가 1시간 뒤에 나온 기사에 갑자기 황장엽 씨가 무슨 아웅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7월 2일자에 연합뉴스가 또 데일리 NK를 인용해서 보도를 해버려요. 황장엽 씨가 뭐 데일리 NK에 네. 따르면 황장엽 씨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참 이상한 보도입니다. 그건 확인하고 보도를 하게 되거든요. 보통 연합뉴스 같으면 네. 이제 황장엽 씨가 직접 묻거나 아니면 그 주최 측에서 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데일리 NK에 따르면 하고 기사를 써버렸어요. 크로스 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받아쓰기 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참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그 황장엽의 말을 한 것처럼 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황장엽이라는 메신저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사에서 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정리해 주신 거에 보면 황장엽 씨가 2010년에 이분은 이미 사망했는데 2009년 6월 7, 아니요, 8, 그게 2010년이에요. 9년이 잘못된 거고요. 네. 2010년 6월 30일 날 행사를 했는데 네. 그 다음 날 그렇게 이제 이상하게 말을 퍼뜨려 놓고 그 다음엔 이제 아무 데서 이분은 이미 사망했고 아니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네. 그 다음에 한 몇 달 있다가 아마 갑자기 죽은 걸로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조갑재 씨가 갑자기 또 황장엽 씨로부터 참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황장엽 씨가 아니 죄송합니다. 조갑재 씨가 내가 황장엽 씨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걸 2012년 조갑재 씨가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미 기사가 나오긴 했나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0년 7월 1일 2일자로 이제 데일리 NK하고 연합뉴스가 기사를 한번 썼던 것 같고요. 네. 그 뒤로는 아마 기사를 쓴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혀있던 얘기를 2011년쯤에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그렇게 다시 이제 재탕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또 우리 강 선생님이 이제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팩트 그리고 첫 번째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 그리고 누가 얘기한 거냐. 근데 결론은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전원이다. 황장엽이 그러면 최소한 황장엽 씨가 메신저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를 뛰어넘어서 그 팩트조차 찾을 수 없게 그 사람한테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를 우리 듣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고용환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고용환 씨 이 사람 탈북자인데 이분도 아니 탈북한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여기서 말하는 전두환 암살 계획이라는 건 북에서 이런 계획을 짰다는 거고 그게 바오마 아웅산 사건 얘기죠. 네. 이거를 내가 그자 뭐 들었다 내가 전두환을 죽이려 했었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고용환 씨가 사실은 그 외교관 탈북 고위 탈북자죠. 외교관 탈북자 1호인 셈인데 91년 9월인가요? 그때 이제 넘어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네. 근데 그 뒤로는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다가 없다가 네. 2013년 3월쯤에 동아TV에 나타나서 그때는 이제 갑자기 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 직함을 달고 나타납니다. 고용환 씨가. 네네. 이게 국가전략연구원이 그 국정원 산하, 국정원 아마 기획실장 밑에 있는 조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조직 비슷한 조직이 부원장이 돼서 갑자기 이제 나름대로 이제 권위를 이제 높여주기 위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부원장 직함을 주면서 동아TV에 이제 출연시켜서 난데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가 콩고 주재 그때 외교관 네. 참사관인가 이렇게 이제 근무할 당시에 82년에 아프리카 가봉에서도 한번 버마 사건 같은 사건이 있을 뻔했는데 우리가 기획을 했었다. 네, 기획했었는데 자기가 그때 그 암살자들을 데리고 가봉에 갔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그 다음 해인 83년에 버마에서 일을 저지른 바로 그 사람들이더라 라는 얘기를 2013년에 와서야 막 드러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이 넘는 시간인데 10년이 아니고요. 그것도 10몇 년이 넘은 거죠. 그렇죠. 91년이 왔으니까 10한 4, 5년 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보면 김현희 사건 때도 그러죠. 뭐 김현희는 자기네는 그 위교관 개입 안 하잖아요. 그게 공작 조직 성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뭐 실습도 하고 뭐 움직이는 거죠. 그게 외교 파트하고 라인이 다른데. 네, 외교관은 그게 개입 안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것도 그런 공작. 그건 대한민국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네, 어느 나라는 같죠. 네. 정보기관하고 네.
그리고 외교기관은 같이 이렇게 연결이 할 안 수가 됩니다. 없네요. 그리고 네. 외교기관은 말로써 그래도 겉으로 좋게 대화로 풀어야 되고 모사를 꾸미려면 뒤에서 다른 조직이 해야 나중에 서로 그렇죠. 이렇게 예. 치고 빠지고 예. 굿캅 배드캅처럼 이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난이가 그런데 그 가담했다는 건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을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 근데 그러니까 놀라워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겠죠. 네, 그래야 또 그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버마 아웅산 사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이제 처음 보신 분들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추억의 이름 뭐 박준병이니 박세직이니 막 등장하는데 1983년에 이 사건이 단순히 우리가 사태의 진실을 찾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모든 북과 관련된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왜곡된다니 아까 김현희 칼기 858 사건도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버마 아웅산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며 전후 맥락이 있으며 또 이 의문점들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게 근거 없는 전원이 덧붙여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저희가 2부에서 요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요거 아쉽지만 1부는 여기서 마치고 한 가지만 잠깐 네, 말씀하시죠. 고용환 씨하고 나서 2013년 얘기한 게 22년이 지나고 나서 15년이 아니고 2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발설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봉에서 처음에 그거 준비할 때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얘기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단 말이죠. 91년에 넘어오는 시점엔 마침 그때 버마에서도 이제 아웅산 사건 관련된 최종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시기였거든요. 아 그러네요. 91년에 넘어왔으니까. 그럼 그 시기에 넘어왔으면 바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얘기를 했어야죠.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얘기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다가 2013년에 갑자기 이제 그때나마 이제 김정일 총비서가 서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또 그때 아마 이제 뭐 저쪽에서 장성택이 무슨 총살을 당하네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제에 또 한번 북에 대한 이미지를 또 한번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마다 필요할 때 북을 악마화하는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 이 83년 요 버마 그 폭탄 사건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요.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3년이 어떤 해냐면 네. 아까 이제 여러 책들 좀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버마 아웅산 사건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네요. 30주년. 예, 그래서 이제 여러 책들이 나옵니다. 장세동 씨가 이제 95년에 썼던 이래재단이라는 책 중에 이제 아웅산 사건 관련 부분만 발췌해서 뭐 역사의 빛과 그림자라는 책으로 또 재출간을 하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박창석 씨 책도 93년 나온 책을 2013년에 20년 만에 또 다시 또 개작을 해서 재출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네. 라종일 씨의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이라는 책도 그 해에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2013년에 이제 30주년에 맞춰서 네.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재정리하는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용환도 그때 등장시켜서 또 한번 이렇게 뭐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었지 그 않았습니까? 타이밍에. 네. 그리고 조갑재 씨가 황장엽 씨 증언을 다시 리바이벌 시킨 것도 그거 이제 2010년부터 2010년, 2012년 2012년 요 시기부터 이제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저희 뭐 옛날에 뭐 범죄 수사반장 같은 거 보면 범죄자는 다시 현장에 돌아간다고 맞은 사람들은 피해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때린 사람들은 다시 이걸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자기들은. 네 어쨌든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에부터 시작해서 뭐 자세한 얘기는 또 두 번째 꼭지에서 요 하나하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꼭 그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